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2학년 1학기 1단원 가장 첫 번째 파트인 원소 파트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원소 파트 중에서 1단원 첫 번째 파트 물질관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물질관. 자, 가장 먼저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할 사람은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탈레스. 탈레스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무엇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바로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레스는 모든 만물이 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 탈레스가 생각한 내용을 반박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는 다 쓸게요. 텔레스다. 탈레스 아니야. 왜냐면 내가 탈레스인 줄 알았었어. 내가 탈레스인 줄 알았었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만물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이 사원소설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식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 사원소설을 믿었었어요. 오케이? 자, 이 사원소설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했냐면은 물. 그렇지. 불. 아이고, 왜 이게 뭐야? 불, 흙, 공기. 그렇지. 공기. 총 네 가지로 존재할 것이다. 이 네 가지의 원소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저 네 명은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네 명을 우리는 고대의 물질관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물질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나마 현대에 들어서 근대로 들어오게 되어서 이 원소라고 하는 개념을 제일 먼저 새롭게 정의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던 사람이죠? 보일. 맞아요. 보일. 이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소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을 정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정의했는지 우리 다 배워서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원소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했죠.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것을 원소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저 보일이 이야기했던 이 원소라고 하는 개념을 네 번째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였냐?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실험으로 보일이 이야기했던 저 원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버리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이 라부아지에가 어떤 실험을 했길래 원소를 증명을 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라부아지에가 했던 물 분해 실험입니다. 일단 생각 한번 해보자. 우리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대답을 할 수가 있어. 얘들아, 물이라고 하는 친구 어떻게 쓰죠? 분자식으로? H2. 그렇지. H2O라고 쓰죠. 그치? 자, 우리는 알고 있어. 이 H2O가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니? 구성되어 있는 원소가 뭐랑 뭐 있어? 수소랑 산소. 그렇지. 수소랑 산소라고 하는 친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자, 라부아지에가 주철관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끓는 물을 싹 집어넣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 주철관이 질량이 막 늘어나게 돼버리는 거야.
질량이 증가했어. 어라? 물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라고 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는 그것을 정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어요. 그쵸? 근데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했대. 왜 증가했지? 하고 찬찬히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저 물 H2O라고 하는 친구에 존재하는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주철관과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물을 구성하고 있던 수소랑 산소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오니까 나머지 하나 남은 건 뭐만 남았어? 수소만 남았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철관 제일 마지막에 냉각수를 연결을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냉각수를 지나게 된 제일 마지막에 기체들이 뽀글뽀글 올라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 냉각수를 지나게 된 다음에 모이는 기체는 무엇이 모였겠어? 수소. 맞아요. 수소가 모이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이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라부아지에가 실험을 통해서 물을 뭐 했습니까? 분해해버렸죠. 그럼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게 원소인데 물은 원소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따라서 라부아지에는 물이 원소가 아님을 뭐 했다? 증명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 결국 라부아지에가 실험하는 결과로 놓고 보니까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죠. 즉, 물이 원소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즉,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렇게 줄여서 쓸게. 괜찮지? 아텔이라고 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틀림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 물 분해 실험을 단순하게 주철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분해를 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 물의 분해인데 전기 분해야. 자, 우리는 이미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내용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H2O가 물이라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대답해 봅시다. 수소는 몇 개 있어요? 2개. 2개 있는 거죠. 산소는 몇 개 있어요? 1개. 1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물 분자를 하나 분해하게 되었을 때 더 많은 기체가 나오는 것은 수소일까요? 산소일까요? 수소. 수소겠죠? 그쵸? 제가 그림을 전부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플러스 전기를 연결해 줄 거고요. 왼쪽에다가는 마이너스 전기를 연결해 줄 겁니다. 오케이? 자, 내가 원래 제일 처음 강의할 때는 이렇게 강의를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배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여러분, 저 수소라고 하는 친구 있죠? 오케이? 여러분, 이 수소라고 하는 친구는 이온이 될 때 무슨 이온이 되죠? 수소는 양이온으로 바뀌죠. H 플러스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 산소라고 하던 친구는 이온이 될 때 어떤 이온이 됐죠? 음이온이 됐죠. 음이온 중에서도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온 음이온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도 우리 알고 있어요. 플러스는 누구랑 달라붙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는 누구랑 달라붙죠? 플러스. 그렇지. 따라서 플러스 전기를 연결한 쪽에 누가 모이겠어? 산소가 모이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전기를 연결한 쪽에 누가 모이게 되겠어? 수소가 모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물 분자를 하나 분해할 때마다 더 많은 기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수소야, 산소야? 수소야. 따라서 수소가 더 많은 기체를 생성하게 될 거고요. 산소가 더 적은 기체를 생성하게 될 겁니다. 이해됐나요? 따라서 우리는 이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낼 수 있는 꿀팁이라든지 결론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한 두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물에 대한 높이가 낮으면 수소 기체가 모일 것이고, 그쵸? 물에 대한 높이가 높으면 무엇이 모일 것이다? 산소 기체가 모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이러한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기체 확인이에요.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수소는 불에 닿으면 무슨 일이 발생해? 폭발해요. 폭발하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기체가 생성되지는 않겠지? 그래서 붕 터진다기보다는 약간의 퍽 소리를 낸다. 이 정도까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 산소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불을 타오르게 하겠죠? 그래서 꺼져가는 향불을 플러스 전기가 연결된 곳에 갖다 대주게 되면은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될 겁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이 물의 전기 분해를 하기 위해서 저 물에다가 우리가 녹여주는 물질이 한 가지 존재할 겁니다. 오케이? 네. 제 책 쓱 둘러보게 되면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중현이는 지금 그러면은 책 넘겨봐봐. 넘기고 여기서 어떤 물질을 하나 녹여주지 않았나요? 굵은 글씨 써 있을 텐데. 수산은 맞아, 여러분, 수산화 나트륨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니? H 까비. 수산화 나트륨이죠. 나오라고 했어. 나오. 수산화 나트륨. 그 염기성이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했으니까 복습까지 하는 거야. 이 친구 염기성이에요. 두 번째, 이 친구가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Na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과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음이온으로 분리되겠죠. 즉, 저 물 속에는 이온들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온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전기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잘 통하게 되겠죠. 즉, 우리가 이 물의 전기 분해를 하기 위해서 수산화 나트륨을 녹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다? 전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다. 됐습니까? 네. 네, 요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완벽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은 오케이, 라부아지에가 원소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정의를 했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대에 와서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 차근차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천천히 가시면 돼요.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비교적 얼마 전에 백지 테스트도 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김병겸이 얘기하는 원소의 개념 혹은 의미는 무슨 개념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땡땡적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종류적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네, 종류적 개념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어우, 쉣. 어우, 또 틀 뻔했어. 오, 나이스. 영상 찍는데 아주 그냥 가관이구만. 자, 그래서 이 원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종류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는 셀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중요한 거. 저 원소라고 하는 친구는 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에이, 분해 안 되죠. 원소는 분해되지 않아요. 원소는 분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118가지 혹은 120가지라고도 이야기하는 책도 있어요. 그건 이제 교과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도 많이 있지만 사람이 인위로 만드는 원소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린 배웠으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 존재하면, 오케이? 네. 왼쪽에 존재하면 무슨 원소라고 이야기하죠? 금속. 아우, 잘했어. 금속 원소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에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원소라고 이야기하죠? 비금속. 맞아요. 금속이 아니다 라고 해서 비금속 원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약간 암기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그러한 원소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과거에 오케이,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저 돌멩이는 무슨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원소를 어떻게 파악을 했냐? 불에 태워버렸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불꽃 반응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불꽃 반응이에요. 자, 불꽃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불꽃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금속 원소예요. 금속 원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바로 불꽃의 겉불꽃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책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나오는 거 리튬, 나트륨, 구리, 칼륨, 칼슘, 스트론튬 다 륨튬, 슘으로 끝나죠. 네. 그쵸? 다 무슨 원소야? 금속 원소야. 그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올 만한 내용들은 뭐겠습니까? 불꽃 반응 색을 암기를 해야 되겠죠?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불꽃 반응 색깔의 암기예요. 색깔의 암기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불꽃 반응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일 것 같습니다. 그쵸? 특징들. 자, 뭐 적은 양이 있어도 가능하다. 오케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양이 적어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쉽고 간단하다. 쉬움. easy. easy. 귀찮아서. 쉽다 쓰기도 귀찮다야. easy. 쉬워요. 그 다음은 금속 원소와 같으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금속 원소가 같으면 금속 원소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이거는 필기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물질의 종류입니다. 자, 이 물질의 종류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잘 따라와 주세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친구 누구죠? 뭐라고 봐야 돼요? 염화나트륨? NaCl. 그쵸? 소금이죠? 네, 염화나트륨. 그 다음 뭔지 몰라도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질산나트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 다른 물질이죠? 네.
네. 염화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은 똑같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 둘은 다른 물질이에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 불꽃 반응색, 염화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무슨 색이 나옵니까? 노란색이 나와요. 오케이? 네. 그 다음 질산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도 똑같이 노란색. 노란색이 나옵니다. 어허, 그렇구나. 그럼 얘들아, 염화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가 누구야? 나트륨. 나트륨이야. 즉, 이 불꽃 반응색을 결정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금속 원소 때문에 결정되는 거구나. 앞에 염화가 붙던 질산이 붙던 뒤에 붙어 있는 금속의 원소가 같으면 같은 불꽃 색깔이 나올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누구냐면은 구리입니다. 두 번째, 또 염화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염화구리랑 그 다음 황산구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질산구리도 있지 않아요?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있을 수도 있죠. 자, 분명 둘은 다른 물질이죠. 그쵸? 여러분, 구리 불꽃 반응 색깔 무슨 색깔? 초록색. 초록색이야? 청록색이야? 청록색. 청록색이지. 청록색이지. 그쵸? 청록까지만 쓸게요. 즉 염화구리의 불꽃 반응 색깔도 청록색일 거고 황산구리의 불꽃 반응 색도 똑같이 청록색일 것이다. 즉 뒤에 붙어 있는 구리에 대한 불꽃 반응색에 나타나는 것이지 앞에 염화가 붙던 질산이 붙던 황산이 붙던 색깔은 어떻다? 금속 물질에만 달라질 것이다. 이해됐지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쌤, 이 겉불꽃은 뭐예요? 그쵸? 자, 저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는 이 불꽃 반응을 실험하기 위해서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쵸? 자, 천천히 쓸게요. 자, 이 니크롬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니크롬선이 사실 1학기 2단원 넘어가게 되면 얘가 저항이기도 합니다. 그쵸? 저항이기도 한데 우린 여기서 저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실험 도구에 불과합니다. 서포터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황족 원딜이라서요. 미안합니다. 이런 거 영상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전 믿습니다. 이기적인 놈이군요. 괜찮아요. 전 탑이었었어요. 망난이죠? 자, 도구회거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니크롬선이요. 불꽃 반응 색이 없어요. 그리고 겁나 잘 안 타요. 오케이? 얘도 금속이긴 금속인데 얘는 잘 안 타. 오케이? 안 탑니다. 그래서 저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염화나트륨을 묻히고 질산나트륨을 묻히고 뭐 염화구리를 묻히고 황산구리를 묻혀도 불꽃 반응 색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 이 친구가 어머야 색깔 다른 색이네. 이 친구는 불꽃 반응 색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니크롬선에다가 실험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쌤, 저 겉불꽃이 뭐예요? 우리가 저 니크롬선을 어디다가 넣어줘야 되냐면은 겉불꽃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근데 겉불꽃에 대한 내용 산화랑 환원하면서 공부했었어.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살짝 좋아. 겉불꽃이요. 온도가 겁나 높아서 금속 원소가 잘 타요. 그럼 색깔도 잘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겉불꽃에 넣어주는 거고요. 그 이유는 산소가 풍부하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 정도 특징 하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니크롬선을 실험을 진행을 했어. 그리고 안 씻고 그냥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은 미처 다 타지 못한 다른 원소들에 의해서 불꽃 반응 색에 영향을 끼쳐 안 끼쳐? 끼쳐요. 끼칠 거예요. 그래서 저 니크롬선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겠지? 그럼 어디다 씻어줘?
염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써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증류수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이 다음은 스펙트럼이고 사실 바로 시작해도 되기는 하는데 스펙트럼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우선 문제 한번 보고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스펙트럼은